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는 316페이지네, 그죠? 3절에 질서벌하고 뒤에 넘어가 보면은 행정형벌 해가지고 나와 있네, 그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316페이지. 이게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이에요. 지금까지 한 거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지금까지 한 거는 행정처분, 취소 아니면 정지. 그렇죠?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벌칙인데, 벌칙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뉜 거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 두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벌칙이에요. 벌칙.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벌칙은 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형벌과 질서벌. 형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둘 중에 하나 받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 가지 과태료. 그러면 이제 벌칙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3대3, 1대1,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요거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 요거. 그러면 이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부터 먼저 할게요. 행정형벌부터 먼저 할게요. 행정형벌. 자, 행정형벌은 몇 개 안 됩니다. 행정형벌은 첫 번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 말이지. 무등록 개업이에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니까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대3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그러니까 무등록이 누군지 아셔야 돼. 무등록이 일단은.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아까도 이거 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 말 나왔었잖아요.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절치잖아요. 사부결할 때, 사부할 때 그 부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서는 절치가 되면서 행정형벌로서는 3대3이 된다 이 뜻이에요. 병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과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사부결 따로 외우고 요것도 따로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는 절치, 사유, 그 다음에 요 3대3 사유를 따로 이렇게 외우셔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중에 이제 병과되는 거 있죠? 병과되는 거. 행정처분하고 이 벌칙은 서로 병과가 될 수 있어요. 해당이 되면.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대3. 자, 세 번째가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우리 할 때 33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아요. 금지행위. 그 중에서 3대3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암기했냐면 관직상 투시중. 그래서 제가 관직상 투시중을 같이 기억하라 했잖아요. 관련 있는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 중개제한. 6개 있죠? 요거 3대3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3대3을 또 어떤 게 있냐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있죠? 개업 등의 업무 방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 있잖아, 그죠? 특정 개업에게만 특정 개업에게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5가지를 방이라고 불러붙이면 돼. 방해하면 그게 생각나야 돼요. 방해하는 행위.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금지 행위 하면은 관직상 투시 중 방. 이게 뭐냐면 3대3 이렇게 암기해야 돼.
3대 3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라고 하면 관직상 투시 중 방까지 넣어야 돼요. 이 방해 행위가 5가지 전부 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로서 3대 3이에요. 일반인이 3대 3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지 행위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어떻게 외울 것이냐? 앞머리를 한번 따볼게요. 앞머리를. 무, 부, 금, 무부금. 자, 무부금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아무 뜻이 없습니다. 뜻을 찾아볼 수가 없을 때까지 찾아볼 수 없어. 그냥 무부금 하세요. 그냥 무부금. 자, 3개밖에 안 되니까 3대 3은 금방 외워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대 몇입니까? 1대1이에요. 두 번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뭐 3대 3 아니면 다 1대1이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헐렁하게 하면 안 됩니다. 3대 3 따로 외우고 1대1 따로 외워줘야 돼. 딱 읽어보자마자 1대1, 3대 3, 1대1, 3대 3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1초 만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예, 이중사무소네, 그죠? 이중사무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아까 이중사무소 뭐 나왔었잖아. 그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기이사할 때 이사 나왔죠. 기이사할 때 이사. 그러니까 행정등록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으로서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데 1대1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병과. 그래서 이중사무소 두 번째가 그 짝지잖아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죠. 이것도 짝지라고 했어요. 임시중개시설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정보 공개 위반이라고 해서, 자, 거래정보 사업자 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 공개 의무로서 3가지가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첫 번째가 이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는데,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공개 위반인 거예요. 누가? 거정사, 거래정보 사업자가. 얘는 거정사가 받는 거예요. 지금 1대1을. 두 번째는 다른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차별 공개한 거죠. 3가지. 이게 거정사의 정보공개 의무죠. 요걸 위반하게 되면 거정사는 유일하게 요거만 1대1 받아요. 다른 거는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1대1. 자, 네 번째가 유사명칭. 유사명칭은 좀 줄이면은 사칭이네, 사칭. 사칭은 아닌 사람이 이라고 하면 사칭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 유사명칭이 들어가요. 이와 유사한 명칭.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나 공인중개사다. 명함에도 팠다든지 그 유사한 명칭, 부동산 뉴스 대표라든지 이런 판례가 있죠. 이런 유사한 명칭을 썼다. 그러면 그는 사칭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대1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가 뭘 했냐면은 문자 사용을 했어요. 자, 어떤 문자를 사용했냐면은 사무소 우리 간판에 문자 쓰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문자를 썼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은 다 지금 들어봤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그걸 썼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칭은 일단 여기 아닌 자잖아요. 아닌 자. 아닌 자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닌 자가 쓰면 그거는 유사 명칭으로서 사칭인 거죠. 1대1이에요. 1대1.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대1.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1대1을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중등록? 이중등록. 이중등록도 아까 들어봤죠? 이중등록. 그거는 행정처분은 이제 절취가 되죠. 개업 이중등록하면. 근데 행정형벌로서는 이중으로 등록했다. 그런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 1대1을 받아요. 자, 여섯 번째. 이중소속.
이중 소속 누가 하더라도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다 1대1이에요. 개업이 하든 소속이 하든 보조원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다 일단 행정 형벌로서는 다 1대1이에요. 7번째. 자, 자격증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자격 취소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한 사람이 있고 대여한 사람이 있죠. 기억나지, 이 사람? 이 사람은 하게 했고 양도했고 대여했죠. 이 사람은 자격이 취소가 되죠. 그런데 행정형벌로서도 1대1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수받은 사람 있잖아. 뭐 대여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지금 대여받은 거잖아. 없어가지고 샀잖아, 자격증이. 그러면 자격 취소할 건 없어. 자격증 아니니까. 근데 1대1은 받습니다. 1대1은 받아야지. 산 사람, 빌려받은 사람. 되겠습니까? 5명이에요. 하게 한 사람, 양도한 사람, 대여한 사람, 양수한 사람, 대여받은 사람. 5명 다 1대1.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8번째. 등록증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자, 이 사람 기억나죠? 이 사람 등록이 취소가 되면서 1대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한 사람도 들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도 들어가, 여기는. 여기는 없잖아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양수 받은 사람 또는 대여 받은 사람. 양수 한 사람, 대여 받은 사람. 6명이, 얘는 6명. 하게 한 사람, 양도, 대여, 한 사람, 양수, 대여.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째가 금지행위. 금지행위. 4가지 뭐. 매, 무, 수, 거. 기억나죠? 이 4가지 세트로 외우라고 했잖아. 매무수거는 1대1. 10번째가 표시, 광고.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개업만 하게 돼 있지. 근데 누가 있다고? 개업이 아닌 자가. 개업, 공인, 중개사, 아닌 자. 아닌 자가 나왔죠. 보세요. 이것도 아닌 자가 나왔죠. 아닌 자는 1대1 받습니다. 아닌 자. 개업이 아닌 자는 그죠? 등록증도 없잖아. 그러니까 1대1만 받아요. 1대1. 자, 마지막이네. 11번째가 뭐한 사람? 비밀을 누설한 사람. 비밀 누설. 1대1이에요. 여기까지 1대1 사유. 되겠습니까? 1대1. 자, 이렇게 암기하지. 어떻게 암기하느냐? 자, 특별시 우리 이판리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시 이판리에 아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있다고 했죠. 누구? 에? 조교학은 안 해요. 조교학은 공부 안 해. 임겸유기는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 아까 누가 공부한 사람 한 사람 나왔잖아. 누구? 절취할 때 나왔잖아요. 절취할 때. 사부님이 나왔죠. 사부님은 이름 몰라요. 저도. 사부님 이름 몰라. 저도 몰라. 그냥 사부님이에요. 사부님이 공부한다 했잖아요. 공부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네, 사부님이 일단 공부를 해요. 사부님이. 자, 그 다음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은 일단은 직책이 뭐냐면 이사예요. 이사, 감사 이런 직책 있죠. 예, 이사님이지. 지금 이사님. 남자 중개 보조원을 보통 뭐라 불러요? 우리 실무에서 남자 중개 보조원을 이사님, 뭐 부장님, 뭐 과장님, 이사님 이래 부르잖아요. 실장님 잘 안 부릅니다. 남자분들은 이사님이라든지 뭐 과장님, 부장님이라 불러요. 남자분들은요. 과장님 많이 부르고 이사님이라 부르죠. 여자분들은 실장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중개 보조원을. 그러니까는 이 이사님은 직책입니다. 직책이니까 이게 중개 보조이란 뜻이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이사 누구? 사람이죠. 임정유라고 있어요. 임정유. 이사 임정유인데 임정유는 딱 보니까 누구 동생이겠어요? 임겸육이 동생이에요. 맞잖아요. 임시잖아.
임겸육이 동생이 임정유지. 아까 임겸육이는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직업이 임겸육이는 임겸육이는 버스 기사라고 했잖아요. 버스 기사 임겸육이에요. 임겸육이는 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안 한다? 공부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버스 기사분이 공부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한 5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피곤해서 운전을 못 하겠대요. 버스 기사니까 특히 운전하면 버스 사람들 태워야 되니까 자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다고 포기했어요. 버스 기사는 공부 안 합니다. 피곤해서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사 임정유는 공무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또 요즘 공부를 좀 안 했죠.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몇 등을 했어? 2등을 해요. 또 2등을 해. 그럼 2등 했죠. 그럼 누가 1등 했어? 사부님이 1등 해요. 두 사람밖에 없댔잖아. 사부님이 1등 하면 임정유는 2등 하고. 자, 2등을 하면 마찬가지 안 준다고 했지. 뭘 안 주겠어? 소 2마리를 안 줘요, 또. 소 2마리 안 주죠? 또. 양을 안 준다고 했는데, 아까 양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양이 두 마리로 늘었어요. 양이. 어떤 양이냐면, 자양이에요, 자양. 자양 있죠? 그 다음에 등양이 있어요, 등양. 자양, 등양. 양이 2마리예요. 양이 2마리. 여기 양이 있죠? 자양, 등양. 그래서, 자양, 등양을 안 주는 거죠. 안 준다는 의미가 금지하겠다. 금지한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왜? 부끄러워서 비밀로 해달라 그 말이지. 자양, 등양 이렇게 하고 금표비를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요. 금표비를 이렇게 금지한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해서 금표비. 자, 다시 보세요. 이사 누구? 임정유가 2등을 하는 바람에 이소, 자양, 등양 한꺼번에 이소, 자양, 등양 금표비 못 받는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금표비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1대1 사유.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거기 1대1 사유 323페이지 하고 올게요. 너무 힘드니까 323페이지. 자, 행정형벌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323페이지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우리 암기법이 무부금이라고 했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정등록이라고 나왔어요. 먼저 부정등록.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맞죠? 이게 무등록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33조 1항의 5호부터 지금 9호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자,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관련 있는 증서 찾았죠? 관련 있는 증서,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은 직접 거래 찾았죠? 상방 대리. 그렇게만 밑줄 끄시면 돼요. 관직상, 투시중, 투기조장이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투기조장 있잖아요. 동그라미 리을에 보면은 시세부당이 두 번째 줄에 시세부당이 있어요. 시세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그리고 미음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중개제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직상 투시중 6개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33조 제2항에 나오는 개업 등의 업무 방해 해가지고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얘가 방해예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 이거 전부 다가 뭡니까? 방해 행위라니까. 그래서 금지 행위를 어떻게 암기한다고? 네? 간직상 투시중 방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3대 3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금지 행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금지 행위 때 다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대지만 붙이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해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이사, 임정유 2등, 이소, 자양, 등양, 금표비 못 받는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중 등록 나왔죠? 이중 소속 나왔죠? 2등, 이소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되어. 세 사람이랑 옆으로 쭉 가보면 자격증 양수되어 해가지고 또 두 사람 나오죠. 또 5명입니다. 자격증은 5명. 그 다음에 3번에 성명 또는 상호 나왔으니까 등록증 되겠죠.
중개 업무를 하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도되어 밑에 양도되어 자 그 밑에 성명상으로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거나 나오잖아요. 이 한 사람 말이에요. 하거나 그 다음에 양수되어 6명이에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이중사무소죠. 얘 둘 이상의 사무소는 이중사무소 이사 직책. 5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짝지죠. 임종료할 때 그 다음에 8번이 바로 비밀준서가 먼저 나왔네. 그죠? 비밀 누설한 자 비밀 누설 금표비 할 때 7번은 이게 정보공개 위반이 제목이 정보공개 위반해서 임정유할 때 정이에요.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뭐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8번은 사칭 이내 개업이 아닌 자가 문자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 임정유 할 때 유사명칭 사칭이죠. 사칭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밑에 나오네. 9번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서 표시 광고한 거네. 마지막에 금표비 할 때 그 표시 광고할 때 표예요. 자, 오른쪽에 10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얘가 사칭이에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그 다음에 금지행위 1대1이니까 금지행위는 매무수거가 되겠네. 그죠? 자, 기억에 거짓된 언행 첫 번째 줄에 거짓된 언행 니은에 보시면은 중개보수 실비 초과수수 이 말이죠. 디귿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리을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과의 협력행위네. 그죠? 매무수거 할 때 무등록과의 협력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는 거 금지행위 나오는 거죠. 매무수거는 1대1입니다. 자, 요까지가 행정형벌이고 우리 양벌 규정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사원 이런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방금 했던 거 있어요. 48조가 3대3이고요. 49조가 1대1이에요. 이런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고용인들은 그 행위자들은 해당 형벌을 받습니다. 3대3이면 3대3, 1대1이면 1대1 징역형 또는 벌금형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용한 개업은 해당 죄에 규정된 뭘 받는다고? 벌금형을 과한다 했어요. 벌금형을 과한다고 했지 징역형을 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인들 때문에 교도소 가진 않는다고 했고 자, 이런 경우에 다만 면책 규정이 있어요. 면책 규정. 그 업무에 관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번째 줄이에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받는다 이 말이겠죠. 면책 규정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이거 고용인한테 나왔었어요. 형사 책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질서벌이 과태료가 있잖아. 그죠? 316페이지에 자,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500만원 이하부터 볼게요.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요거는 주체에 따라서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게 있어요. 개업이 받는 게 있고 개업이. 자, 개업이 받는 게 한 가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개업하고 소속이 받는 게 있어요. 개업하고 소속이 받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정사가 받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개업 공인중개사만 또 받는 게 또 한 가지가 또 최근에 신설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돼요. 주체에 따라서.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의뢰를 받게 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였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혹시 요거
소속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요, 소속이. 소속은 어떤 행정처분 받죠? 인성 설계할 때 그 성이에요. 자격정지 3월. 그렇죠? 인성 설계할 때. 소속은 자격정지 3월인데, 개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옛날에는 업무 정지였었지. 근데 이제 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완화가 된 거죠. 완화. 너무 업무 정지 3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보니까 3,00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죠? 우리 중개사무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월 천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여자 월 천요. 5억짜리 3건 하면 돼. 5억짜리 3건. 그럼 1,0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한 달에 1,000만 원 3개월이면 3,000만 원 버는데 너무 좀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내고 치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자, 개업하고 소속이 해당되는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연수교육 이수하라고 했지요? 예, 2년마다 연수교육 안 받는 거지. 그 다음에 거리정보 사업자는 첫 번째가 운영규정 있죠.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았다. 변경 승인을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들어봤네 이거.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도 해당이 되죠.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해당이 됩니다. 병과되는 거지. 지정 취소될 수 있으면서 500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 부운 정의사 할 때 그 운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국장의 감독상의 명령 위반.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 최근에 들어간 거죠. 부당한 표시 광고. 자, 부당한 표시 광고는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상물 자체가 없는데 광고를 한 거예요.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려고. 들어봤죠? 거짓 또는 과장되게 광고한 거예요. 세 번째가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 있는 광고를 한 거예요. 그 3가지가 뭐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내용은 다 표시 광고 때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딱 내용이 3가지가 딱 떠올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이 사람 언제 나옵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은 국장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나와요. 국장이 모니터링 할 때 공부를 안 했는데 모니터링 할 때 첫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모니터링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료 제출,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위반 의심되는 내용의 확인이나 추가 정보 게재 같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2가지예요. 그냥 쉽게 하면 자료 제출 안 했고 국장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했고 필요하게 조치를 취하려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 협회 첫 번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그죠?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공시하라고 했죠? 공시 안 했어요. 두 번째. 자, 개선명령, 우리 국장의 개선명령이 있죠? 이행하지 않았다. 개선명령이라고 하면은 업무집행판권 변경, 자산 예탁기간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 이런 게 있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 국토교통부 장관. 세 번째는 징계해임, 그죠? 징계해임.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 국장의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네 번째가 감독상의 명령. 자, 감독상의 명령은 2사람이에요.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상 명령, 국장의 감독상 명령.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했죠. 그때 그 명령에 대해서 위반했다. 그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히 감독사 명령 내리죠.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 그래서 감독사 명령 위반. 자, 요거를 외워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합니다. 특별시 입한리 거기에 또 나와 사는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성수라는 사람이에요. 성수. 성수는 여러분들 우리 뭐 각 학원마다 성수라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 그렇죠? 혹시 성수 있습니까? 성수? 성수 없고 있어도 손 안 들겠지 뭐. 손 들겠나 설마. 자, 일단 성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수 여기 보면 성수 있죠? 성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연수교육 성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성은 몰라 나도 성수라는 사람이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 성수가 영감이 됐죠. 그래서 운영 규정할 때 영, 그다음에 감독사 명령할 때 감, 영감이 됐어요. 그래서 성수 영감이 그 전에 혼자서 이렇게 우리 지하철에서 막 돈을 이렇게 적선해가고 그랬었어. 성수 영감이 옛날엔 잘 나갔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누굴 같이 데리고 왔냐면 부모님을 같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성수 영감 부모 이게 모니터링을 안 적었네. 이게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니터링, 성수, 영감, 부모의 저기 모니터링, 성수, 영감, 부모까지 같이 와가지고 뭐 해가냐면 지하철에서 적선을 해간다 그 말이지. 운영 실적, 개선 명령, 징계 해임, 감독상 명령, 적선 해감. 그래서 성수, 영감, 부모까지 와서 적선해 가겠다 이 말이에요. 성수, 영감, 부모, 적선해감. 이게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수, 영감, 부모, 적선해감. 되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네 번째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30만 원짜리가 있고요. 20만 원짜리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구분해가지고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구분해서 외워두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어. 그래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첫 번째 50만 원짜리 4개,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 4개, 20만 원짜리 1개입니다. 첫 번째 50만 원짜리가 뭐냐면은 부치기. 뭘 했냐면은 부칙은 자격증이 없잖아. 근데 사무소 간판에다가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쓴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 이거 사용하면 안 되잖아. 이걸 사용한 거예요. 명칭 위반했죠. 예, 명칭 관련해가지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두 번째, 사무소 명칭에 관련해가지고 명칭 위반은 다 50만 원이라고 했죠. 자, 우리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 사용. 어떤 문자?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자 사용 위반. 어떤 문자를 쓰라고 했어요? 개업은.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잖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근데 그걸 사용 안 한 거예요. 다른 걸 썼다 이 말이지. 그러면 위반한 거죠? 그게 문자 사용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하면 이게 생각나야 되지. 명칭 관련 내용이.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5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5개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업의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을 표기하랬잖아요. 성명 표기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거예요.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명칭 관련 내용. 다 지금 명칭 관련 내용 공부한 거잖아요. 다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증을 아까 방금 했지. 며칠 이내에 반납하랬어요? 7일 이내에 반납했는데 등록증 반납 안 했어요. 자, 네 번째.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표시 광고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뭘 명시하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이거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 안 했어. 광고할 때. 그럼 위반한 거죠.
50만 원. 그리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런 오프라인 광고할 때 명시일상에다가 기본적으로 중개상물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또 명시하라고 했어요. 그거 위반한 거. 그러니까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되는데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했어. 그거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부분에서 이걸 공부해가지고 알아놔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표시 광고 위반하면 그 내용들이 떠올라줘야 돼요. 방금 했던 거. 그러면 그 공부하면 돼. 공부하고 요거를 그냥 붙여주면 돼. 되겠죠? 예.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는 첫 번째가 사무소 우리 이전하면은 이전 신고 해야 됩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어요. 이전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했잖아. 이전 신고 안 했죠? 두 번째, 우리 개시, 등록증, 자격증, 뭐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증 실비 요령 한도표하고 사업자 등록증 개시하라고 했죠. 보기 쉬운 곳에다가 개시 안 했죠.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증설정 사항 설명을 하랬잖아요. 언제? 기업이 중개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랬잖아요. 설명 안 한 거예요. 설명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랬죠. 증서 사본 교부 안 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했는데 전자문서 제공 안 한 거예요. 보증 설정 사항을 설정을 안 한 게 아니고 보증 설정 사항을 아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죠? 기업이? 상치죠. 손금 3회 그때 나오는 손이자 그때 손 나오죠. 손금 3회 아까 했죠. 손금 3회 그때 손이 나오는데 그 손이랑 이 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상치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보증 설정을 아예 안 하면 상치고 보증 설정을 하고 업무를 다 했고 중개 완성이 됐는데 설명을 안 했죠. 증서사본 교부 안 했지. 그러면은 100만 원의 과태 중에서 30만 원짜리예요. 손이 두 개 나오니까는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번째, 우리 자격증 있잖아요. 자, 자격증도 등록증처럼 반납을 해야 되죠. 근데 세 가지예요. 반납을 했다 안 했다. 반납 안 해서 7반납 안 했어요. 30만 원. 등록증 반납은 50만 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자격증 같은 경우에 자 반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반납할 수 없는 사유 미반납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미반납 사유 제출 안 했죠? 30만 원. 그런데 거짓 사유서를 제출해도 얼마? 거짓 사유서 제출도 30만 원. 분실해서 이거 적으면 30만 원이라니까. 찢어버렸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야 된다니까. 이게 자, 네 가지 다 했죠?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하랬죠? 신고 안 했잖아요. 사전 신고라고 했잖아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휴폐 재기. 딱 하나밖에 없어. 20만 원짜리 휴폐 재기. 미리 신고하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특별시 판리 거기에 사는 사람 거기에 중개사무소가 있죠. 거기에도 부칙이 있다고. 부칙이. 자, 여기에서 부칙이 나오는 거죠. 부칙이. 부칙이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부칙이 아주 산을 잘 탄다. 등반을 잘한다. 이 말이지. 등반. 산을 올라가는 게 등반이지요. 등록증 반납이 있잖아요. 등반. 등반을 잘한다.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명등반이라 불러. 우리 노래를 잘 부르면 옛날에 명가수 이래 불렀잖아요. 그죠? 예. 등반을 잘하기 때문에 명등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칙, 명등반. 이 부칙의 이름도 저는 몰라요. 몰라. 그냥 산을 잘 탄다는 것만 알아요. 그 사람이 부칙이죠. 직업이 부칙인데 산을 잘 탄다 해가지고 이 부칙이 명등반이라 불러.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자반집을 운영해요. 자반. 자반이라고 하면 우리는 콩자반, 김자반 이런 게 있잖아요. 자반, 고등어 이런 같은 거. 자, 그런 반찬집을 운영한다 이 말이지.
그 반찬집을 운영하는데 그 반찬을 누가 만들었냐면 직접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부칙 명등반표라고 하는 거지. 직접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부칙 명등반표. 이 사람이 자반집을 운영하는데 그 자반집의 간판 이름이 뭐냐 이 말이지. 간판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할 때 이, 개시할 때 개. 이게 자반인데 손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손자반이다 되는 거죠. 이게 손자반. 간판이 이래 되는 거예요. 간판이 이게 손자반. 이게 손자반. 간판이에요. 손에 동그라미 하고 이게 손자반. 자반집 간판 이름이죠. 요거를 누가 운영하냐면 산을 잘 타는 부칙 명등반이 운영한다 이 말이죠. 부칙 명등반표. 이 사람이 만드는 자반집 이름 이게 손자반. 그 마지막에 이 휴는 뭐냐? 휴. 이 휴폐 제기할 때 휴는 너무 반찬이 맛있어서 이게 밥 먹다가 쉬는 거죠. 쉬는 거. 휴 이래가지고 이게 손자반 휴 이렇게 합니다. 부칙 명등반표. 이게 손자반. 4개씩 되겠죠? 네. 휴.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가태료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령에서 공부한 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다 들어봤던 내용 맞죠, 지금? 복습이라니까. 복습이면서 이 암기법을 통해서 제재를 이렇게 붙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암기법. 그래야지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 가지고 막 문제 풀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진짜 이게 힘든 느낌이 들어요. 막 문제 풀 때. 다 틀린 것 같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에 하나씩 들어가. 보기 5개인데 행정처분 벌칙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만약 이걸 공부 안 하면 그 보기는 모르잖아. 근데 또 다른 보기 하나까지도 모른다면 보기 2개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거의 틀린다고 봐야 돼요. 겐또 치면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요 구호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자, 가태료 보세요. 가태료에 행정질서벌 돼 있죠. 장가로 1번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자, 여기서 뭐 주체에 따라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가 먼저 나왔네. 자, 거래정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영감, 성수 영감할 때 그 영감이죠. 영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운영 규정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요. 승인을 또는 변경 승인을 안 받거나 위반해서 운영했다. 찾았죠?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감독상에 뭐 명령 위반이 보고 안 했다, 자료 제출 안 했다, 거부 방해 기피했다, 거짓 보고했다, 뭐 거짓 자료 제출했다 이런 거예요. 영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국장이 부과하겠죠, 당연히.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줄 관련 자료 제출 아니한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이게 둘 다 뭐라고요? 모니터링 관련 내용이에요. 모니터링. 국장의 모니터링. 그래서 부모가 나온 거예요. 부모.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는 적선해감이죠.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은 운용실적 미공시예요.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이게 뭐냐면 감독상의 명령 위반이네.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금강원장이나 국장의 감독상의 명령 위반 이 말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4번은 적선 해감할 때 해. 두 번째 줄에 징계 해임 요구. 그 다음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되겠죠? 협회는 적선 해감.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대상자 있잖아요. 기업하고 소속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지. 성수 할 때 수. 자, 등록관청이 기업한테 하는 겁니다. 1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자, 2번. 부당한 표시하고 나오지요. 기억, 니은, 디귿. 중개대상물이 없다. 존재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니은. 첫 번째 줄에 거짓, 과장. 두 번째 줄에 디귿. 거래질서 해치거나 두 번째 줄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 있는 광고. 이게 부당한 표시가 한 거. 성수, 영감, 부모 할 때 부.
적선예감 다 나왔죠. 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등록관청이 개업한테 부과하는 게, 자, 휴폐제기. 동그라미 1번. 휴폐제기는 얼마짜리입니까? 20만 원짜리예요. 하나밖에 없어.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개시 안 했다. 이게 손자반, 개. 얼마? 30만 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이게 손자반 할 때 이전 신고 안 했다. 얼마? 30만 원. 4번에 이건 뭡니까? 문자 사용하지 않았다. 네, 이거 사무소 명칭 관련 위반이잖아요. 문자 사용 안 했다. 문자 위반했다. 5개 감금을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 안 했다. 거짓 표기했다. 부칙 명 등반표 할 때 그 명이에요. 명칭. 명칭 관련 다 얼마? 50만 원. 5번은요. 5번이 뭐죠? 이게 부칙입니까? 부칙이 뭘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네. 얘도 명칭 관련이죠. 예, 50만 원. 6번은요. 6번은 이게 표시 광고 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위반했네. 그죠? 이거 부칙 명 등반 표 할 때 그 표자예요. 50만 원짜리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등록증 반납 안 했다. 등반. 등반 50만 원입니다. 등반 50만 원이에요. 8번은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대해서 설명 안 했잖아. 마지막에 설명해야 되죠. 설명 안 하거나 정서사본 교부 안 했다. 전자문서 제공 안 했다. 이게 손자반 할 때 그 손이에요. 30만 원짜리.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이건 뭡니까? 자격증? 예. 자격증을 반납 안 했네. 자격증 두 번째 줄에 자격증 반납 안 했지요. 반납할 수 미반납 사유서 제출 안 했지. 하긴 했는데 거짓 사유서 제출했지요. 다 30만 원짜리잖아. 이게 손자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그럼 이제 일단 법령이 끝났네 이제. 그렇습니까? 자, 이 법령이 이제 끝났는데 법령이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28문제 중 나옵니다. 28개. 40문항에서 지금까지 책 두께를 보세요. 반 정도 했는데 지금 28개 나온다니까. 반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 28개예요.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서 12개 나와요. 12개 내지는 10개. 12개. 근데 책이 반이나 남았네? 그렇죠? 필요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뒷부분은. 필요 없는 건 안 합니다. 법령적은 거의 지금 오늘 제재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내용이 다예요. 이 정도 양이. 이 정도 양을 다 해줘야 여러분들이 28개를 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